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의미 깊은 이야기 중 하나인 판도라 상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서 인류의 본성과 호기심, 그리고 희망에 대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세상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족 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사랑했고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불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상징이었고 지식과 기술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불은 신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서스 산의 바위에 사슬로 묶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을 파먹도록 하는 영원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밤새 재생되었고 다음 날이면 다시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는 고통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도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인간들이 불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대장장이인 헤파이스토스에게 명령했습니다. 흙과 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정교한 솜씨로 완벽한 여인의 모습을 빚어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인간 여성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녀에게 아름다움과 매력을 주었고 아테나는 손재주와 지혜를 선사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언변과 교활함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판도라. 이 이름은 모든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각자의 선물을 주어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 중에는 호기심이라는 위험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도라가 완성되자 제우스는 그녀에게 아름답게 장식된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금기는 판도라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인간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신부로 보내졌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즉 성급한 성격의 신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제우스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도 받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면서도 계속해서 그 상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상자는 그녀의 방 한쪽에 놓여 있었고 매일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밤낮으로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보석일까? 아름다운 옷일까? 아니면 신비한 마법의 물건일까?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판도라는 상자 주위를 맴돌며 만져보기도 하고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면 안 된다는 금기와 궁금증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습니다. 드디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외출한 사이 판도라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강렬해진 호기심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마침내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자 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들이 무섭게 솟아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급히 상자를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상자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것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온갖 재앙들이었습니다. 질병이 나왔고 슬픔이 나왔으며 고통이 나왔습니다. 증오와 시기, 질투와 분노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난과 불행, 늙음과 죽음까지 모든 인간의 고통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까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던 인간들은 갑자기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어 앓기 시작했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판도라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상자를 연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상자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상자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나오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재앙일까 봐 두려워했던 판도라였지만 그 소리는 앞서 나온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자를 다시 열었을 때 작고 아름다운 빛의 존재가 날아나왔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은 판도라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많은 재앙들이 세상에 퍼졌지만 자신이 있는 한 인간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은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며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도라 상자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이 신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신화는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호기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은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판도라의 경우처럼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은 때로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화가 호기심을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호기심은 인간다운 특성이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적절히 조절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선택과 결과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판도라는 상자를 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상자에서 많은 재앙들이 나왔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은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신화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양면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욕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환경오염, 핵무기, 인공지능의 위험성 등 새로운 문제들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정보 공개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가짜 뉴스의 확산 같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판도라 상자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신화는 의미가 깊습니다. 인간의 무의식과 억압된 감정들이 어떤 계기로 표출될 때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기고 억압하고 있던 감정들이 어떤 순간에 터져나올 때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와 동시에 그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지와 억압만으로는 호기심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 건전한 호기심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왜 그것이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문학사적으로 보면 판도라 상자 이야기는 수많은 작품들의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밀턴의 신라권, 괴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현대의 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지된 지식에 대한 욕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인류 문학의 영원한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신화는 여성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판도라가 재앙의 원인으로 그려진 것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여성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도라를 단순히 악의 존재로만 보는 것은 성급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녀 역시 신들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며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진 복합적 캐릭터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를 선악과 이야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도라 상자 이야기에는 희망이라는 구원의 요소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신화가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희망이 모든 재앙이 나간 후에도 상자 안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는 희망이 가장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앙들이 인간을 괴롭히더라도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믿고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판도라 상자에서 나온 희망은 인간이 재앙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도라 상자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신화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 선택과 책임, 고통과 희망이라는 인간 삶의 근본적 요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호기심이 때로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다운 특성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이 개인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책임감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신화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